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될까? 겉으로는 바르고 친절한데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몇십 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사람 잘못 믿으면 내 시간, 돈, 인생까지 흔들린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겼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람을 잘못 믿어서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해서 손해본 적, 배신당한 적, 억울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처음부터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막상 가까워지면 딴판인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진짜 제대로 볼 줄 아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눈에 상대의 본 모습을 간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몇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체크하면 상대가 진국인지 아니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면 앞으로 더 이상 겉으로만 좋은 사람에게 휘둘릴 일도 없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 때문에 속 썩을 일 없도록 제대로 보는 법을 알아둡시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멋지고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 말이에요. 반대로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겉모습과 태도로만 판단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야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 만날 때는 누구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며낸 모습은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면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친밀도가 증가하면서 본래의 성격이 점차 표출되죠. 셋째,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이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실수 없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빨리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핵심 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인간관계를 더 현명하게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평소에 놓치기 쉬운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상대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라. 사람은 평소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는 대부분 편안한 환경에서 만나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만약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화를 내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침착하게 대처하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반면
쉽게 화를 내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는 사람은 관계를 맺을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택배 기사님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위치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상대방이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평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본인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친절함이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관계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해득실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관찰하라.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이득이 있을 때는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의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와준다거나 작은 부탁에도 기꺼이 응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차갑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필요할 때만 친절한 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득이 없을 때도 꾸준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사람의 본성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유머 감각과 농담에 대한 반응을 살펴라. 유머 감각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성격을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유머를 즐기는지, 그리고 남이 던진 농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약속과 작은 행동을 지키는지 체크하라.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사소한 약속도 잘 지키는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쉽게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의 본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 하며 넘겼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처음부터 100%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몇 가지 신호만 잘 살펴본다면 조심해야 할 사람을 미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자신은 항상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말하죠. 물론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같은 말을 자주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감정적으로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를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얻고 나중에는 그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자신의 감정이 소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역시 무력감에 빠지고 결국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꼬집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나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그냥 가십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험담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단점을 강조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걸 경쟁으로 여기는 사람. 건강한 경쟁은 좋지만 모든 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본인과 비교하려는 사람들 있죠. 그거 나도 예전에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너는 운이 좋아서 된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내 성장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나의 성취를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심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우리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내 기대를 저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이번엔 진짜 꼭 지킬게 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을 어기거나 계획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계속해서 실망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우리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아가 감정적인 소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 인간관계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돕는 게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늘 도움을 요청하고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상대를 소진시키게 됩니다. 나도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모되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상대가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지치고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와 다르게 실망했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사람을 알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때로는 빠르게 상대의 본 모습을 파악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한번 잘못된 판단을 하면 후회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작은 상황에서의 태도 관찰하기. 사람의 진짜 모습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이 드러납니다. 상대가 친절한 사람인지 혹은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더 나아가 운전할 때 성격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이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끊임없이 화를 내거나 난폭해지는 사람이라면
이는 평소에 참고 있던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가다 실수로 부딪혔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쉽게 하는지 혹은 상대를 탓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사소한 순간에서 감정을 못 숨기고 본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그들이 평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예를 들면 타인을 대하는 방식,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작은 약속을 지키는 태도 등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체크하기.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더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일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남 탓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를 보면 성향이 보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대체로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한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다정한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관심을 갖지 않거나 도와주기보다 불평부터 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이 갈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살펴보기.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조작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대가 평소에 친구를 자주 바꾸거나 오래된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라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면서 인간관계가 변할 수도 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자주 갈등이 생긴다면 그 사람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가족이랑 친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외위를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무리 타인에게 친절해 보여도 가족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면 그 친절함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누구나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면 그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난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내 이야기 역시 다른 사람에게 쉽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섯, 갈등이 생겼을 때 태도 확인하기.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다를 때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수록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껴본 적 말이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이지만 점점 관계가 깊어질수록 미묘하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죠.
단순히 누군가를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쌓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계를 설정하는 법 배우기. 여러분은 혹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상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신가요? 그렇다면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상대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상대가 나를 차갑게 느끼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더 존중받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꾸 내 시간을 뺏거나 직장 동료가 내 업무를 당연하게 떠넘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나 중심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넌 왜 맨날 내 시간을 빼앗아? 라고 공격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추가적인 요청이 들어올 때 제가 현재 맡은 일들로 인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언제까지 가능할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 조율하는 것이죠. 경계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내가 괜찮지 않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를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법.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신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약속을 지키기. 작은 약속이라도 소홀히 하면 신뢰는 쉽게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 직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 등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말과 행동의 일관성 유지. 주변에 보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하기.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아, 그래.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멀어질 것인지 판단하기. 우리는 상대를 파악하고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지속할지, 멀어질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나의 가치관과 맞는가?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완벽할 수 없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반복되고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거리 두기를 시도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균형 잡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나치게 희생하는 관계라면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도와주다가 정작 내 할 일을 못하거나 가족이나 연인에게 맞추다 보니 나 자신이 지쳐버리는 경험이 있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는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에게 너무 맞추려 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이 흔들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젊었을 땐 사람을 쉽게 믿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간 일도 많았죠. 하지만 살면서 겪어보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많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겪어온 시간만큼 지혜로워졌고 배운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에게 속지 않고 진짜 좋은 사람을 곁에 둘 줄 아는 안목을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연을 찾는 것만큼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사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결국 오래가는 인연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심이 통하는 사람, 어려울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